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치루 박사 통통통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 용어나 부동산 용어 중에서요, 금융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브릿지론과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지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이 내용을 기본적 포인트로 하면서 지금 2023년 2월에 대우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사례 포함해서 한번 좀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브릿지론 PF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 브릿지론은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들이 특정 부동산 개발 자금하려면은 사실 제1금융권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신용도가 없으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내고요, 빌려 쓰다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산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좋아져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제1금융권으로 낮은 이자의 차입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차입을 브릿지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행사가 건설 사업인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금융업계에서 빌리는 자금을 브릿지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인허가를 받고 사업이 추진이 확정되면 어떻죠?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듣는 PF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서 뭐 규모에 따라서 수백억 원의 PF 자금을 갖다가 받아서 다시 대출을 넘어가서 분양으로, 뭐 부동산에는 이제 뭐 아파트부터 물류센터부터 다양한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분양으로 대출을 대신 갚아가는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PF 넘어가기 전 단계의 임시 대출을 여러분들 브릿지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뭘까요? 자, 건설이나 대형 사업과 같은 특정 프로젝트에서요, 미래에 발생할 현금을 담보로 해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브릿지론을 처음 진행하면서 또 프로젝트가 진행한 전 단계에서는 금융권에서 이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끌어들여서 이제 공사라든가 최종 수주 맡은 프로젝트를 갖다가 완성합니다. 완성하면서 이걸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분양을 해서 물류센터든 아파트든 분양을 해서 거의 공실을 갖다가 만실에 가깝게 뭐 80, 90 이상 채워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임대 비용으로서 이걸 갖다가 이제 갚아나가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담보로 PF를 일으키고요, 추후에 건물을 매각 혹은 임대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부채를 갚아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우건설의 부도 사건, 올해 2023년에 가장 큰 첫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부도 울산 동구 일산동에 브릿지론 구조에서 지금 책임 준공을 안 하고 이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대주단, 우선 이제 선순위 460억, 후순위 440억, 에코티 100억 해갖고요, 총 1000억 원의 브릿지론을 갖다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중에 후순위에 대우건설이 대출 보증으로 440억 원을 갖다가 여기에 맡았죠. 근데 이제 대우건설이 올해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 2023년 부동산의 거래 규모나 거래액도 상당히 줄었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또 지금 건축 원자재 가격도 이제 급등했죠. 사실 그냥 사업성이 안 나올 상황이 이제 주변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금리의 인상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부동산이 완전히 그냥 동면의 상황이다. 거래액도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보증을 선 사업장을 브릿지론 상태에서 PF로 전환하는 가. 그러니까 브릿지론을 선 후순위를 해놓고 이제 PF를 이제 실제 하는 요 단계에서요, 지금 시공사는 관행적으로 이제 대우건설이 건설을 해야 되니까요, 책임 준공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책임 준공을 대우건설이 이제 이행하지 않고 후순위 브릿지론 440억 원을 갖다가 자체 자금으로 그냥 아예 상환한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황이 사업장의 부도 처리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 사례를 대우건설이 공사비로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을요, 뭐 지금 국내의 여건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실제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더라도 마진율은 떨어지고, 실제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고,
또 실제 아파트 공사를 하더라도 분양이 돼서 일단 입주가 돼서 자금이 들어와야지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는데 이런 시장 상황이 거의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론은 상한 수수료 등 손실을 보더라도 아예 그냥 손절매를 한다고 대우건설을 판단하는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순풍을 났을 때는 사실 뭐 브릿지론을 끌어서 어느 정도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하면서 사실 총 자금이 1,000억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 10%만 갖고도 했던 상황이 너무 많았죠. 근데 최근에는 시장 상황과 거래 상황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상황 여러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금융권이 이제 PF 얘기하다 보니까요. 금융권이 부동산 PF에 대해서 지금 빌려줬는데 연체된 것이 뭐 이미 1조 원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침체, 금융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우려는 계속 지금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PF 대출 연체 규모가 지금 이미 1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고 그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게 증권사가 3,638억 가장 많고요.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 은행, 상호금융 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의 여파가 어느 정도 멈춰서 동결돼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상황은 연준의 상황에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3.5에서 뭐 동결되고 있지만은 6주에 한 번씩 진행하는 금리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한국은행, 미국에는 연준 있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의 거래가 줄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 상황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인트 한번 정리하면요. 이미 금리 인상이 상반기에 멈춰서 하반기에서 서서히 풀리면서 내년을 갖다가 보통 사이클이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의 파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일단은 내리막을 타지도 않고 고점도 아예 지금 금리 어디까지 올라갈까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계속 지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부동산 시장과 이 관련돼서 뭐 상업용 또 물류센터, 오피스 지금 자산운용이나 투자회사들은 지금 차세대 먹거리라든가 수익 구조가 좋은 쪽으로 좀 많이 지금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여기 관련돼서 건축비 상승은 지금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지금 원자재 수출 보다도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지금 당분간 지금 계속 진행되고요. 또 금리의 인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캐시플로 유동성 자금도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물동량 상황도 물류기업 같은 경우 또는 화주기업의 물동량도 서서히 정체하는 상황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과 코로나 2020년부터 투자가 한정적이어서 부동산, 금융, 주식, 외환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갔던 이 부분이 오히려 큰 파동으로 인해서 여기에 강타를 맞은 금리 인상이 동결이 안 되고 떨어진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황금알을 낳는 부동산 투자 2023년 이런 상황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동량, 금리, 거래 상황 모든 거 종합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브릿지론 모르신 분이 많아갖고요. 한번 오늘은 브릿지론과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사례로 해서 대우건설 상황을 최신 상황을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철박사 통통통 계속 진행되니까요. 항상 시청 앤드 청취 감사드립니다.